저희는 그 뒤부터는 새 회장이 당선된 이후로부터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알 수도 알 수 없고 있는 들을 곳이 수도 없다. 없고 공개도 안 하고 하다못해 그 건물에 나오는 전기 고지서를 네. 전기 고지서 보려고 해도 50% 동의 받아갖고 와라. 50%의 동의? 응. 주민의 동의. 주민들의 예, 소유주, 거 구분 사는 소유주들의 소유주들의 동의를 아. 받아갖고 와라.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아, 그런 규정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와라. 없고 언제든지 소유주에 한해서는 그 회계장부로 궁금한 예. 게 있으면 보여주세요 이러면 보여줘야 하고 우리는 보일 권리가 그럴 있어요. 권리가 있죠. 어쨌든 새 회장이 된 이후부터는 깜깜해요.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하는지. 제가 근무할 때는 월말 정산서라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월말 정산서와 통장 잔액 그리고 장부를 다 사진 찍어서 단체 카톡에 올리고 또 뭐 누구든지 와서 관리실에 와서 뭐 좀 보여달라 뭐가 얼마냐 물어보는 대로 다 보여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소통도 안 되고 있고 뭐 장부를 좀 회계 장부를 좀 보여달라 그러면 그걸 왜 보려고 하느냐 뭐 보려면 구분 소유자들 아니면 입주자들의 동의를 50% 동의를 받아오라고 그런대요. 예, 참 들으면 들을수록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점점 더 누적되고 쌓여지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 제가 왜 참 답답해지는데 얼마나 그동안 답답하셨을까 참. 예, 아무튼 답답합니다. 근데 어쨌든 결국은 그 2, 3, 4층 매매가 된 거죠. 네. 네. 예. 근데 매매가 되면 그 체납된 관리비는 누가 승계를 했나요? 매수자가 예. 그 A집사라는 사람의 지인이라고 합니다. 예. 그 매수자에게 체납관리비가 승계되도록 하고 교회 관계자도 매수자가 체납관리비를 내기로 동의하고 싸게 팔았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 매수자 역시 아직까지 관리비를 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쯤 되면은 2, 3, 4층에 무슨 뭐 이렇게 이재 씨 말대로 조상의 저주가 걸렸거나 참 이해 안 되는 부분 너무 많은데요. 근데 정작 당시 분명히 선출된 그 관리인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근데 관리인이 매수자와 그런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저희들은 모릅니다. 아,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일도 모르니까요. 아, 그리고 또 모든 거를 가르쳐 달라 그래도 안 가르쳐 주고 네. 모르쇠로 나가고 그 다음에 알라 그러면은 주민의 50%를 동의를 가져와라. 예. 그러니까 전혀 알 길이 없어요. 다시 또 뭔가 이야기를 하려면 다시 또 그 주민의 50%, 입주민의 50% 네, 모든 게 받아라, 주민의 이걸 예, 들어가는군요. 50%예요. 제가 예전에 그 오피스텔 대화 그 입주민들이셨는지 소유권자들이신지는 모르겠는데 그 대화방에 제가 아마 아직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습니다. 예. 네, 그때 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던져보고 이야기를 좀 왜 그런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서 질문을 던져보긴 했었는데 그 A 집사라는 분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사람 헷갈리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그 어법으로 사람한테 굉장히 혼란을 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근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을 이 오피스텔 안에서는 공유가 되지 않나요? 단체 대화방도 있고 그 밖에 여러 분명히 좀 어떤 식으로든 대화방에 있었어요. 있는데 단체톡이 있는데 대화 이제 일상적인 것보다는 많이 주제가 이제 밀린 체납 관리비잖아요. 그거를 하면 편하게 말 수단이 좋아갖고 화제를 다른 데로 돌리다 보고 그렇게 1년, 2년 이렇게 가다 보니까 실증을 느낀 거예요. 대방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나가요. 피곤하니까 왜? 같은 얘기. 그래서 지금은 뭐 이렇게 카톡방에 있기는 있지만 서로가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예, 저도 뭐 그 방에서 무슨 대화가 오고 가는 거는 그 이후로 거의 네, 그 이후로 끝났어요. 참 하네요. 아무튼 저도 그분들이 나가셨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어떤 감정으로 나가셨는지는 저도 아주 절절하게 그냥 뭐 밤새도록 그 A 집사님하고 그런 주고받는 논쟁하면서 밤을 꼴딱 새면서 그 대화하면서 분노, 저 핸드폰 부실 뻔했어요. 그날. 아무튼 그런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자꾸만 말씀드리지만 답답한 지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지금 말씀하신 이런 그 오피스텔 사연을 모 매체가 예전에 뭐 그렇게 오래 전은 아니지만 좀 어느 몇 달 전에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재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보도가 나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런 그 여러분들의 답답한 사연망이 매체를 통해서 보도되고 나서 저한테 그 이 A 집사라는 사람이 전화를 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다 일일이 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의 대화를 했어요. 한두 차례가 아니었고 또 아무튼 그때 그분이 그런 대화를 하셨습니다. 자기는 그 오피스텔이 이전 관리인들로부터의 그 비리와 부정부패 이런 것들로부터의 그 잘못된 것에서부터 잘 해결이 되면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면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자기가 이제 정의감에 의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그분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고통들을 당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는 뒤에는 비수를 꽂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는 필요하면은 자기가 나서고 자기가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뒷전으로 가고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관리인이나 관리소장이 답변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A 집사가 모든 것을 카톡방에다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뭔 요구하면은 요구는 그 A 집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관리소장한테 하는데 관리소장은 나는 모른다. 그 다음에 구분 소유들의 50% 동의서를 가져와라. 서로 이렇게 3인이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은 저 사람한테 물어보라 그러고 저 사람은 핑계대고 이 사람 핑계대고 하니까 저희는 어디 가서 그 누구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정작 관리소장이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 직무태만으로 해고를 하면 되는데 그 해고도 결국에는 또 50% 이상의 동의가 또 필요하니까 또 50% 동의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근데 그거는 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관리인이 우리는 구분 소유주지만은 관리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관리인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나는 모른다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무조건 전부 다 분리하면은 모르쇠로 가고. 네.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그 A 집사는 지금 그 관리소장도 A 씨랑 잘 아느냐 그랬더니 잘 안다고 그랬대요. 네. 그분을 통해서 입사를 했다는 얘기를 했대요. 입주자들한테. 그 소리를 들은 분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들어보면 제가 옆에서 가끔 얘기 들어보면 A 씨가 뒤에서 관리소장도 조종을 하고 그 관리인도 지금은 이제 그만두었지만 그분도 다 조종을 당했던 것 같아요. A 모 씨한테. 아무튼 뭐 지금 이 A 씨 우리가 A 씨라고 네. 지칭하는 이분은 뭐 A 씨 혹은 A 집사 이 사람은 네. 결국에는 분당 횃불교회 이재희 씨의 교인이고 네. 그 이재희 씨로부터 처음에 대표 권한을 받아서 위임장을 가져왔죠. 대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 관리비 책정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상을 하셨던 그분이고 네.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와서는 이 관리 교회 측에 미는 사람을 선임하게끔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네. 한 그 A 집사인 네. 것이죠. 네. 그 정도가 되면은 뭐 이미 너무 노골적으로 난 이런 목적으로 왔어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쵸. 노골적으로 다 어떤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자기네 말과 행동으로 다 보여주겠다고 보여지는데요. 네네. 이분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과 반해서 실제로 그렇지 않은 일들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지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조용히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굉장히 많은 소송, 고소고발을 남발하고 계시다고 네. 하는데 그러면 이런 주장은 굉장히 무색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떤 이 A 집사로부터 어떤 소송들을 당하고 계신지 좀 대략의 설명을 좀 부탁드려 볼까요? 우리 네. 저는 그
A 집사가 네. 제가 이제 임시 관리인이 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네. 지금 현재 그 현 관리단에다가 현 관리단이 지금 그 본인의 업무를 안 하고 있고 사직을 했다 하니까 임시 관리인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임시 관리인 그 요구를 법원에다가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규약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규약, 관리 관리 규약을. 그래서 이제 그 저는 관리 규약이 있는 그대로 뭐 수정한 것도 없고 있는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 A 집사가 저를 사무소 위조로 해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규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에 제가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쪽에 수사관이 그 규약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관리소장이 규약이 없다 그런 얘기를 듣고 그러면은 저는 그 수정한 것도 없고 사무소 위조한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관리소장한테 지금 관리 규약이 있으면 가져오라 하니까 관리 규약도 없다. 그런데 그거를 A 집사가 자기가 임의대로 관리 규약을 위조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를 고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그 A 씨가 다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맥에 대해서, 우리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런 거를 보면은 모든 거를 지금도 다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소송 당하신 것으로 어떤 뭐 네. 결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소송을 당해서 제가 나중에는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예. 저도 소송을 당했는데요. 저도 2건의 고소를 당했습니다. A 씨한테로. 그랬는데 한 건은 그 이재희 씨 교회 앞에서 시위하다가 구호를 외쳤는데 뭐 뱀이다, 박쥐다, 관리비 내라, 이 사기꾼아 뭐 이런 식으로 구호를 외쳤는데 이 A 씨는 뱀이다 소리를 자기한테 한 거다 해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모욕죄로. 그리고 부분이 많이 있기는 있나 봅니다. 네. 그리고요. 정말 그 단체 카톡방이 있었는데 제가 누가 그 지인이 초청을 해놔서 저도 이렇게 쭉 보고 있었는데 너무나 비아냥거리고 어떤 분은 정말 막 화까지 내시는 분도 있었지만 너무 비아냥거리고 너무 맞지 않는 말도 하고 이래서 가증스럽네요. 이랬더니 그것도 고소를 해서 다 무혐의로 지금 판결을 받았습니다. 뱀이다라고 했던 거는 공소권 없음으로 판결을 받았고 또 가증스럽네요. 그거는 무혐의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저도 고소를 당했어요. 설득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욕죄 그 데모하는 데서 뱀이다고 했다고 해서 거기에 갔던 사람 4명을 동시에 고소를 했는데 그 중에 1명은 아예 가지도 않은 사람도 고소를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랬더니 또 나중에 그 사람은 취하하고 3명을 했는데 3명 다 뭐 공소권 없음으로 받았고 또 전류 제한기를 달았는데 그거를 제가 첫날은 뗐어요. 금요일날 달아놨다가 뗐고 걷다 놓고 나오고 월요일날 보니까 또 다른 거예요. 또 달아서 경찰 신고를 해놓고 그걸 떼서 우리 집에 갖고 오고 경찰이 이제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래서 하고 갖다가 놨는데 그래서 막 달아라 떼라 소장하고 옥신각신을 했어요. 그래서 첫사에 끓여갖고 얘가 피가 막 나고 그래서 제가 상해 진단도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저를 어떻게 소장이 고소를 했냐면 상해죄 3주 진단을 끊어갖고 상해죄, 손괴죄, 업무방해, 또 절도
그렇게 해서 지금 고소된 상황이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3주 진단을 받았다면 보통 이제 형사 사건으로 다루는 기준이 3주라고 예, 예, 하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그 3주 잘 안 끊어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너무 웃기는 게 그 옥신각신 하는 게 그냥 막 이것도 아니고 네. 그 열쇠를 달아 빼지 마라 뭐 막 이러는 거여서 네, 네. 그 엘브실이죠. 밸브실이 있는데 이렇게도 안 돼요. 폭이 좁아서 네. 한 평 정도. 한 평 정도도 안 두 되고 평, 이것도 평 안 정도. 되고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요 정도 선에서. 근데 거기서 넘어지지도 않았고 어디 부딪힌 것도 없고 네. 다칠래야 다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네. 나야 이제 막 그 철사를 끌켜서 그랬고 옥신각신 하는데 네. 그런데 3주 진단을 끊은 거예요. 오히려 외형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최 선생님이 더 많은 그렇죠. 상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경찰도 있었고 저보고 피가 그렇게 나는데 병원에 가야 되지 않냐고 경찰도 걱정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의심이 가는 거는 그날 제가 상해 진단을 끊으러 모 병원을 갔어요. 네. 가고 오후에 끊어갖고 왔는데 지인이 그러는 거예요. 소장이 그 병원에 왔더라. 그래서 바로 집 근처에 정형외과니까 그래서 상해 진단 끊으러 갔나 보다 했어요. 저도 했는데 정작 그 병원에서는 안 끊은 거예요. 진단서를 안 진단서를 끊어서. 안 끊은 안 거예요. 끊었다. 네. 그러니까 아무 진료도 안 하고 치료도 안 했다. 분명히 그 병원 안에서 사람이 봤는데 예. 그거 왜 왔을까요? 글쎄요. 병원에 왔을 때는 뭔가가 진찰을 받으러 왔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정작 알아보니까 그 병원에서는 진찰하는 흔적이 없어요. 그 다른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어. 그리고 3주짜리를 끊어줬는데 3주라는 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진짜 막 코뼈가 부러졌다든지 예. 뭐 몇십 번을 꼬맸다든지 예. 뭐 진짜 눈태가 반태가 됐다든지 근데 이 사람은 그 다음날도 멀쩡하게 웃어가면서 근무하고 다 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예전에 분당 햇불교회 도천동앞에서 집회를 하고 다 파한 후에 식사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그 앞에 어떤 집사님이 소방대원들하고 구급대원들하고 같이 그 교회 안을 막 그 교회는 아시다시피 네. 같이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외부인들이 평일날 주일 뭐 일요일로 갈 것 없이 잘 출입을 못해요. 지문으로 인식하고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서 굉장히 좀 이상한 출입 시스템이죠. 근데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소방대원들, 구급대원들하고 같이 문을 두드리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상황이 그 집사님의 자녀가 실종이 됐는데 그 교회 안에서 GPS 위치가 확인이 돼가지고 자기 딸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급차를 동원해서 했었었는데 나중에 교회 측에서 그분을 향해서 또 고소 고발하고 또 저도 그 일로 인해서 뭐 가서 난동을 부렸다는 등 해가지고 좀 이상한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공개를 하고 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근데 그 이후에 그때 당시에 멀쩡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멀쩡하게 있었던 한 청년이 3주 진단을 받고 고소를 한 일이 있어요. 아마 그런 것하고 연결이 되면 굉장히 뭔가 좀 이거는 약간 짙은 의심이 들기는 합니다. 진짜 뭔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교통사고 나서 어지간해도 3주 안 끊어주던데요. 그 정도로 좀 관리가 좀 심하게. 그렇죠. 그래갖고 경찰에 제가 형사들한테 문의한 결과 그 동의서가 전류 제한기 달 수 있는 동의서가 있으면 소장이 하는 행위가 합법이래요. 근데 동의서가 없이 개인 감정으로 했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죠. 떼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뗐어요. 그랬더니 절도, 손괴 뭐 이렇게 해서 저를 고소를 한 거죠.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다투다 보면 무고의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툼을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지금 아마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이게 그 관계 법규에서 별로 그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라고 하시라면서요. 예. 아무래도 그렇다면은 이거 국가인권위원회 쪽에다가 제보를 하고 진정을 내가지고 좀 해결을 받게끔 하는 게 이건 결국은 인간이 헌법이 규정하는 우리 사회 민주국가인데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행복을 추구하시는 권리가 누구한테나 있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침해받고 계시는 거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그런 식으로도 접근을 할 수 있는 아, 생각을 네. 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뭐 이거 이야기를 들을수록 더 궁금해지는 지점도 많고 또 그 A 집사라는 분은 분명히 교회 측의 대리로 이 관리 업무를 오피스텔의 관리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실질적으로 본인은 뭐 이다 아니다 이런 그 어떤 공식적인 이런 직함을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재 그 업무를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오피스텔에 오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외에 어떤 뭐 연구가 있다거나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어느 날 전혀 없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거기 구분 소유자가 됐다 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건물에서 한 번도 건물을 가지고 있었던 적이 없었어요. 지인이 산데 와서 네. 뭐 사무실 같이 쓴 것도 자기 거라고 말을 그런 식으로 하죠. 지금도 지분이 다 자기 거래요. 그 상가가. 지분 뭐 아까 지분 말씀하신 건 아까 말씀하신 그 위임장에 근거 아니 그냥 우임장은 자기가 이제 명의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을 뿐이지 지분이 내 지분도 이만큼 들어있다 늘 강조를 해요. 아무튼 뭐 그 지분이든 네.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위임장이든 위임장을 얼마나 받았나요? 그 사람이? 우임장은 말로만 본 사람은 아무도 위임장 없어요. 받은 거지 뭐 우임장을 저희들한테 전혀 보여준 거 없습니다. 본 사람은 없고 지금도 뭐 50명의 뭐 도장을 갖고 있는 40명의 도장을 갖고 있는 하는데 뭐 우임장을 누구도 본 사람은 없어요. 보여주지도 않고. 아 그러면은 그 오피스텔은 그냥 아무나 가서 나 위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막 권한을 주나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답답해서 이렇게 네. 저도 제가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를 줬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그분이 저희가 이제 관리소 쪽에서 중앙난방, 저희는 중앙난방인데 네. 보일러도 안 떼주고 겨울에 그 다음에 온수를 안 떼주니까 이 세입자가 나는 니네가 난방도 안 떼주고 온수도 안 주니까 관리비를 못 내겠다 이렇게 관리소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랬는데 관리소장이 저가 그 사람을 부축해서 관리비를 안 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저를 고소를 했어요. 뭐라고 고소했냐면 부동산 업무 방해죄로. 그래서 이제 제가 고소를 당해서 가서 조사를 받고 제가 무혐의로 풀려났어요. 무혐의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거기 수사관의 말인 즉 이거는 무고니까 고소를 해도 됩니다 하는 얘기를 제가 오늘 들었어요. 아 예. 예. 그래서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네. 저보고 무고죄로 고소를 해라 그러더라고요. 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은 여기 있는 저희나 그 다음에 이 몇 분을 저희 자기네들을 괴롭히는 거에 네. 관리비를 종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관리비를 안 주냐, 뭐, 그 다음에 자기네들 하는 거에 형태에 우리가 자꾸 반기를 드니까 자꾸 이제, 관리비를 받아라.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운영해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네들한테는 가시니까 저희들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무조건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괴롭힘을 주고 있는 거죠. 저기 아까 위임장 이야기 말인데요. 뭐 아무도 보시지 않으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데 보여달라고 이야기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한 번도 보여달라는데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자기네 건. 그냥 말로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는 회의 때 가끔 이재희 씨의 위임장을 가지고 온 적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니 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재희 씨의 위임장 말고 지금 본인이 이 본 사람이 오피스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자기는 없죠. 가지고 있다고 해요. 네. 근데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합니다. 있으면 당당하게 네. 보여줄 텐데 있으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하는 것을 증명이 되는 근거가 되는 위임장을 왜 보여주지 않는지. 그러니까 참- 당당하지 못하니까 없으니까 네.
말로만 하고 안 보여주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다면 근데 뭐 그거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위임장 받아와라 이런다고요? 그거에 대한 위임장을 거는 보여달라고 하는데도 위임장을 받아오라고 한다고요? 아니요, 이제 갈리비 건에 대해서만 네.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갈리비 내역서를 뭐 보여달라고 회계 그러면 장부를 회계 장부를 보여달라. 보여달라면 뭐. 이제 그때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 단톡방에다가 위임장 사진 같은 거 하나 예. 올린 적 있죠. 근데 그게 그 어떤 그 분명한 어떤 권한 위임이 확인될 수 있는 그런 사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알 그건. 수가 없죠. 알아볼 수 흐릿하게. 없는, 알아볼 수 그러니까 없게. 네. 뭐 네. 뭔지를 알아볼 수 없게. 뭔지 알아볼 수 없게. 그럼 결국은 내가 만들어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네.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참 들을수록 참 묘합니다. 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주장은 하는데 수년 참 1, 2년 주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년 동안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아무도 그 위임장 본 사람은 없다. 그리고 또 보여달라고 하면 뭐 어찌 됐든 간에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네. 만약에 제가 가가지고 저 위임장 받았어요 하면은 같은 행사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뭐 이렇게